자, 여기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베이퍼 프레셔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말 번역? 증기압. 자, 증기압 정의가 어떻게 되죠? 증기압 정의. 증기압 정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닫힌 그릇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액체와 증기가 반드시 공존하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스토프. 자, 피스톤이 스토프 됐다는 얘기는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어요? 닫힌 그릇 속에서 증기하고 액체가 공존하는데 이 피스톤이 스토프.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겠죠. 그래서 이 경우 가해지는 이 외부 압력, 이것이 바로 증기압이다. 그래서 증기압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증기하고 액체가 공존. 아시겠죠? 액정죠? 그렇다면 이때 지금의 ZA 조건. ZA가 뭐였어요? ZA가 전체 몰 분율이었잖아요. 그 ZA를 지금 어디에 그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소플래스로 적어놨잖아요. 그럼 이 ZA 조건에서는 어디가 증기압이겠어요? 저기랑 P3. 이 ZA 조건에서는 어디가 증기압이겠어요? 바로 P1, P3 구간 모두가 증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P1에서 액체 증기 어떻게 돼요? 액체 증기 공존이죠. 공존. 공존 다 증기압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P1에서 P3 이게 바로 증기압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혼합물의 증기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혼합물의 증기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증기압이 사실은 또 일정하지 않은 거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혼합물의 증기압은 몰 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증기압이 P1일 때, 증기압이 P1일 때 몰 분율 뭐예요? 요거잖아요. 증기압이 P2일 때 몰 분율 뭐예요? 요거잖아요. 증기압이 P3일 때 몰 분율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것도 액체 상태 몰 분율, 증기 상태 몰 분율 다 다르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혼합물은 몰 분율에 따라서 증기압이 달라진다. 알겠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는 P1에서 P3 구간이 된다. 됐죠? 이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등온 조건에서 순물질의 증기압은 하나죠. 혼합물은 증기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순물질은 증기압이 하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잘 봐요. 요수식 기억납니까? 자, 요수식 기억나요? 요수식 이름이?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식이죠? 그럼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식에서 여기에 있는 그 증기압에, 그리고 얘는 순물질의 증기압이에요. 요 순물질 증기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예요? 온도죠? 온도로 결정되잖아요. 온도가 일정해? 얘도 일정하지. 왜? 순물질의 증발 엔탈피, 순물질의 증발 엔톨피는 고정돼 있을 테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순물질은 증기압이 어떻게 된다? 등온 조건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혼합물은 온도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증기압이 어떻게 된다? 다양하게 나타난다를 이 상도표상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해줄게요. 해준다. 4. 이제 아이소플레스 ZA 얘를 바꾸어 가면서 또다시 데이터를 수집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아이소플러스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여기. 그래서 그릇을 닫는 순간 초기 전체 몰분율은 변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 그릇을 다시 열고 이 아이소플러스를 다시 세팅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아이소플러스를 다시 세팅하면 거기서 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뭐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이소플러스를 이제 어떻게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바꾸어 가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 위에다가 다시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종이 밑에다가 동전을 두고 그 위에다가 연필로 삭삭삭삭 그리면 그 밑에 이미지가 뜨죠. 그런 것처럼 이 주어져 있는 아이소플래스에서는 그림이 이렇게만 나타나겠지만 또 다른 아이소플래스에서도 계속 이런 이미지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나타나게 이 아이소플래스를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얻어내는 거예요. 뭐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윤곽선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 그려져 있었던 나머지 요 윤곽선 있죠. 나머지 요 윤곽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요 윤곽선들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즉 주어져 있는 아이소플래스에서는 요 실험 결과만 나타나지만 예를 들면 뭐 또 다른 아이소플래스에서는 또 여기 실험 데이터들이 나타나겠죠. 뭐 하나만 더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소플래스가 있었다. 고 하면 액체 그 다음 예를 들면 요런 보조선에 대해서 액체로 나타나다가 갑자기 여기서 마찬가지로 증기. 그래서 증기액체
증기액체, 증기액체, 증기액체로 나타나다가 다시 또 증기. 이런 데이터 일부가 이 아이소플랫을 여기로 잡으면 액체 같은 논리로 액체 기체 나타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에 있는 몰 분율 정보를 나타내는 윤곽선 전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윤곽선, 요 윤곽선, 직선으로 나타나는 윤곽선, 곡선으로 나타나는 윤곽선을 모두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지울게요. 두 번째, 이 지금처럼 이상 용액이라면 어떻게 된다? P는 PB 백설표, PA 백설표, PB 백설표, XA. 그 다음에 P는 PA 백설표, PB 백설표, PA 백설표, YA 분의 PA 백설표, PB 백설표. 다음을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압력 조건에서 상평형을 이루는 액체하고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은 이거죠. 어떤 압력 조건에서 보시다시피 증기 상태 몰 분율. 아이고, 빨갛게 적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액체 상태 몰 분율. 그리고 보시다시피 증기 상태 몰 분율. 이게 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었죠. 이때 저번 시간에 요 수식은 1차 함수 관계고 요 아래쪽에 있는 얘는 유리함수 관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1차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로 나타나고요? 직선으로 나타나고 유리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난다. 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되나요? 됐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주어진 조건에서 고압 조건일수록 주어진 조건에서 고압 조건일수록 액체, 기체 중에 어떤 상태가 관찰이 되겠어요? 액체 그리고 저압 조건일수록 기체가 자발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위로 갈수록 고압이에요, 저압이에요? 위로 갈수록 고압이에요, 저압이에요? 고압이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뭐예요? 저압이죠. 고압, 저압. 그럼 잘 봐요.
고압 조건으로 갈수록 무슨 상태가 관찰돼요? 무슨 상태예요? 자, 파란색이니까 무슨 상태예요? 액체, 알겠죠? 즉 액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압 조건으로 갈수록 증기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뭐냐면 아까 그렸던 피스톤 그래프에서 외부 압력이 예를 들어 P0인데 내부 아이소플레스가 요런 몰분율이면 항상 액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외부 압력이 P4인데 내부 아이소플레스가 내부 전체 몰분율이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떻게 된다? 증기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어떤 증기압 구간에서 두 상태가 뭐 하여 나타난다?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요 아이소플레스에서 아주 고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액체가 나타나다가 압력이 P1에서 P3 영역에서는 어떻게 된다? 공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란색으로 그려지는 게 공존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존이란 얘기는 액체도 나타나고 증기도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액체가 나타나고 증기가 나타날 때 각각의 몰분율을 X축 요 값을 통해서 그 증기 상태와 액체 상태의 몰분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주어진 상도표의 의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학 책 같은 데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런 식의 직선에 곡선이 있는. 자, 이거 잘 봐요.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거 이게 직선이라는 거 명심해야 돼. 알겠죠? 직선. 왜? 몇 차 함수니까? 1차 함수니까. 그리고 무슨 용액이니까? 이상 용액이니까. 이 말은 실제 용액에서는 뭐가 아닐 수 있다? 직선이 아닐 수 있다. 아시겠죠? 이상 용액이니까 직선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는 직선 하나 그려져 있고 곡선 하나 그려져 있을 때 그래프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쪽에 그냥 액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기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중간의 조건은 뭐란 얘기예요? 공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요것이 바로 요 이상기체의 등온 조건에서의 상도표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요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4.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5. 순수 상태. 요거에 대한 분석. 자, 순수한 상태는 몰분율이 얼마예요? 순물질이면 몰분율이 항상 뭐예요? 1이죠? 그게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겠죠. 자, 여기는 누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D만 있는 거죠? 맞죠? 여기는 누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A만 존재하는 거죠? 그럼 아까 잘 봐요. 잘 봐. 저압 조건에서 뭐로 나타난다고요? 저압 조건에서 증기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수하게 B만 있을 때 어디가 증기가 나타나는 구간이라는 얘기겠어요? 여기가 증기가 나타나는 구간이라는 얘기겠죠.
순수하게 A만 있을 때 어디가 증기로 나타난다는 얘기겠어요? 여기가 증기로 나타나는 구간이겠죠. 그리고 순수한 B가 어떤 압력 조건에서 액체로 나타나겠어요? 여기가 액체로 나타나는 구간이겠죠. 순수한 A가 언제 액체로 존재하는 구간이겠어요? 여기가 나타나는 구간이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봅시다. 여기. 이때 순수한 B의 증기와 액체는 어떻게 됩니까? 공존. 알겠죠? 공존. 여기서도 순수한 A의 증기와 순수한 A의 액체는 이 조건에서 어떻게 됩니까? 공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의 압력 조건에서 liquid, gas 얘네가 공존하는 거고 그 오직 하나의 압력 조건 이게 바로 순물질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오직 하나의 압력 조건이 순물질의 뭐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리퀴드와 가스가 공존하는 오직 하나의 압력 조건이 이 순물질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기압이라고. 증기압. 그래서 아까 혼합물은 증기압이 어떻게? 다양. 무슨 말 알겠어요? 혼합물은 증기압이 다양하고 순물질은 증기압이 어떻게? 하나. 순물질인 증기압이 어떻게? 하나.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리고 지금의 경우 P, B 백설표, P, A 백설표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P, B 백설표, P, A 백설표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아요? 바로 지금은 요렇게 그려놓았죠? 자, PA 백설표가 어디 있는 압력이겠어요? PA 백설표가 요거 PB 백설표가 어디에 있는 압력이에요? 요거 즉 순물질의 증기압 조건을 요거 이렇게 그려놓아요. 그러면 지금은 둘 중에 어디가 더 크게? 이쪽이 더 크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A하고 B 중 어디가 더 휘발성이라고 할 수 있죠? A하고 B 중 순물질의 증기압이 더 큰 A가 더 휘발성이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증기압이 크다는 얘기는 액체로 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증기 상태로 많이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증기압이라는 건 누가 나타났을 때의 압력이? 증기가 나타났을 때의 압력이죠. 증기가 조금 있는데 고압 조건이 돼요? 증기가 많이 있어야 고압 조건이 될 거 아니에요? 증기로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액체로 잘 있다는 얘기예요? 증기로 잘 있다는 얘기예요? 증기로 더 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물질의 증기압을 비교할 때는 더 클수록 더 휘발성이다. 무슨 말 알겠죠? 더 휘발성이다 라는 걸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A하고 B 중 뭐가 더 휘발성이라고요? A가 더 휘발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경우 누구랑 필요 충분 조건이냐? 바로 XA, YA 어디가 더 커요? XA, YA 어디가 더 커요? 어디가 더 커요? 근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림에 그려져 있잖아요. 같아요, 근데. 아니요, 달라요. YA가 더 커요. 그림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림에. YA가 더 걸려있으니까. 그림에 어떻게 그려져 있냐고.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자, 잘 봐요.
1번 상황에서 액체상 몰 분율 어디 있어요? 1번 상황에서 액체상 몰 분율 이거잖아요. 1번 상황에서 증기상 몰 분율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요. 어디가 더 커요?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커요? 윤서야 어디가 더 커요? YA. 이거 크잖아요. 2번 상황에서 액체상 몰 분율 2번 상황에서 액체상 여기 있잖아요. 2번 상황에서 증기상 몰 분율 여기 있잖아요. 어디가 더 커요? 크잖아요. 3번 상황에서 액체상 몰 분율 여기 있잖아. 3번 상황에서 증기상 몰 분율 여기 있잖아. 어디가 더 커요? 여기도 크잖아요. 여기도 크잖아요.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 몰 분율이니까. 왜? 몰 분율? 몰수랑 헷갈려가지고. 몰 분율?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둘 중 더 휘발성인 녀석은 그것의 액체상보다 증기상에서 몰 분율이 더 커진다. 무슨 말 알겠죠? 요 얘기도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걸 이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누구의 원리가 된다고 했죠? 이게 누구의 원리가 된다고 했었죠? 라고 방금 민지가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의 원리가 된다고 했죠? 분별증류. 그래서 어떻게 돼? 액체상에서 몰 분율이 작아도 무조건 증기상에서 몰 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휘발성이 더 큰 녀석이 어떻게 돼? 더 많이 증발돼 나오고 증발된 녀석만 포집을 하면 그 휘발성인 녀석의 몰 분율이 더 큰 물질을 계속 얻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증류의 기본 원리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런 말이죠. 뭐만 알겠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제 알겠죠? 됐니? 됐죠? 자, 그 다음. 네, 해줄게요. 해줄게요. 자, 아까까지는 보세요. 봐봐요. 지금은 등온이었잖아. 그런데 얘를 어떻게 그릴 수도 있냐면 온도 몰분율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등 앞 조건에서. 뭐든지 아시겠죠? 자, 잘 봐요.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에 대한 몰 분율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온도가 일정한 그래프야, 알겠죠? 그래서 압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몰 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압력을 일정하게 두고 온도가 변하면서 몰 분율이 어떻게 되겠냐에 대한 그래프로 그려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든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금방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잘 봐요. 둘 중에 누가 더 휘발성이라고 했죠? A가 더 휘발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그래프에서는 자, 간단한 직관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T라고 쓴 건 뭐냐? 정상 끓는 점입니다. A하고 B 중 어디가 정상 끓는 점이 더 높겠어요? A하고 B 중 어디가 정상 끓는 점이 더 높겠어요? A하고 B 중에 어디가 정상 끓는 점이 높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휘발성일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야 낮아져요. 휘발성일수록 끓는 점이 낮아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끓는 점이 낮을수록 잘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요 위에 지운다. 얘 지우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Y축이 온도로 바뀌어요. 온도로 바뀌어요.
그럼 이때 여기하고 요 보조선하고 요 보조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자, X축은 여전히 A의 몰 분율이에요. 0에서 1이고요. 자, X축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X축은 안 변했죠.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TA 백설평고예요. 여기가 TB 백설평고예요. 즉, 이 물질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실험을 해서 온도 그래프로 바뀌면, 자, 순물질 증기압은 어디가 높아요? 순물질 증기압은 어디가 높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얘는 빨리 대답 안 해? 자, 순물질 증기압 어디가 더 높다고 돼 있어요? A가 높다고 돼 있죠. 그럼 그 A의 정상 끓는 점은 더 높아야 돼요? 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낮아야 돼요. 그러면 B는 마찬가지겠죠. B의 끓는 점은 오히려 높아져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얘는 위로 갈수록 고압이죠. 위로 갈수록 고압이니까 얘는 위로 갈수록 고온이겠죠. 아래로 갈수록 저압이니까 아래로 갈수록 저온이겠죠. 그럼 잘 봐요. 고압 조건일 때 뭐로 잘 나타나요? 액체로 잘 나타나죠. 고온 조건이면 뭐로 잘 나타나겠어요? 기체로 잘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저압 조건에서는 뭐로 잘 나타나요? 저압 조건에서는 증기로 잘 나타나죠. 그런데 저온 조건에서는 뭐로 잘 나타나겠어요? 액체로 잘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두 개의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저 두 개의 곡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증기 상태가 주로 나타나고 이쪽은 액체 상태로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타나는 짜잔 이런 식의 아이소플러스가 있겠죠. 어떤 아이소플러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소플러스에서도 어떤 주어져 있는 어떤 온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온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도 페이즈 룰은 성립할까요? 네,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몰 분율, 바로 이때 얘는 누구의 몰 분율이겠어요? 증기상 몰 분율이, 아니, 증기상 몰 분율이겠죠? 증기상 몰 분율이겠죠? 자, 그 다음 얘는 액체상에 있는 그 경계선이기 때문에 얘는 액체상 몰 분율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YA에서 ZA를 뺀 거, 여기서부터,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어디가 또 타일라인이겠어요? 타일라인은 XA와 YA를 잇는 요 가로선이 타일라인이라고 했죠? 그럼 요 타일라인에서 마찬가지로 증기상 몰 분율에서 전체 몰 분율을 뺀 이만큼이 바로 액체상 물질량의 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체 몰 분율에서 액체상 몰 분율의 빼기, 이게 바로 반대편에 있는 증기상 몰 분율의 물질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페이즈 룰은 이 그래프 모두에서도 성립한다. 알겠죠? 그리고 그림을 잘 보면 압력이 변할 때는 직선과 곡선이거든요. 그런데 온도 그래프로 바뀌면 둘 다 곡선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왜 그런지에 대한 수리적 백그라운드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두 상황은 서로 다른 물질 체계예요? 서로 같은 물질 체계예요? 서로 같은 물질 체계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면 요 주어져 있는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 봐봐요. 얘를 그냥 딱 들어가지고 휙 뒤집으면 같아질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물론 직선인 게 걸리긴 하지만 이 딱 들어가지고 휙 뒤집으면 증기 액체가 딱 대응이 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왜냐?
압력하고 증기압하고 여기에 있는 끓는 점은 서로 반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를 뒤집으면 상황이 같아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여기는 누가 있는 거죠? 여기는 only A 있죠? 자, 순수한 물질 A의 끓는 점은 어디예요? 순물질 A의 끓는 점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등압이라고 할 때 뭐 특별히 뭐 200기압 얘기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무슨 기압 얘기해요? 등압이라고 하면 당연히 뭔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기압 얘기하겠어요? 1기압. 보통의 조건, 알겠죠? 그럼 이때 보통 1기압 조건에서 끓는 점이니까 얘는 무슨 끓는 점이 되겠어요? 정상 끓는 점이라는 거 알겠죠? 그 정상 끓는 점이 순물질 A에는 몇 군데 있어요? 그 정상 끓는 점이 순군점 A에는 몇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있죠, 한 군데. 자, 그러면 순물질 여기는 only B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순물질 B에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 끓는 점인데 역시 몇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있죠? 그럼 만약 아이소플래스가 여기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끓는 점이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끓는 점이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온도 모두 다 이게 끓는 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뭐냐면 요 온도 조건에서 요 온도 조건이 혼합물에서의 보일링 포인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즉 이 혼합물 아이소플래스에서는 이것도 끓는 점, 이것도 끓는 점, 이것도 끓는 점, 이것도 다 끓는 점이라고요. 왜? 끓는 점에서는 잘 봐요. 끓는 점에서는 누구가 공존해야 돼요. 끓는 점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공존해야 돼요. 액체 기체가 공존해야 되잖아요. 끓는 점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공존해야 돼요. 액체 기체가 공존해야 되잖아요. 그럼 잘 봐. 이 상도표 어떻게 읽으라고요? 잘 봐요. 상도표 잘 봐. 무슨 상태예요? 무슨 상태예요? 증기. 무슨 상태예요? 증기. 무슨 상태예요? 증기. 증기인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액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증기액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공존이 됐다가 여기서 뭐 나타나요? 여기서 다시 액체만. 여기서 또 액체. 그러면 끓는 점의 정의는 뭐라고요? 끓는 점의 정의는 등압 조건에서 기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 온도가 끓는 점이라고요. 그래서 순물질의 끓는 점은 하나지만 혼합물의 끓는 점은 이게 다 끓는 점이라고요. 혼합물의 증기압은 어디라고? 혼합물의 증기압은 이게 다 혼합물의 증기압이라고 했죠. 혼합물의 끓는 점은 이게 다 혼합물의 끓는 점이라고요. 알겠죠? 이게 이상용액의 뭐다? 이상용액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실제 용액의 상도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 부탁!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